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매주 이제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FDA에서 코로나 백신의 어떤 위험성을 고의로 은폐를 했다라는 게 나왔고, 이번 주에는 CDC가 자체적으로 정말 많은 그 대학교부터 연구소 그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사람들,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의 그 위험성을 고의로 은폐했다라는 그 정황이 또 이제 유출이 됐습니다. 유출. 이게 그 고의예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고의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왜 그러냐면 이제 이번 주에 나온 그 CDC 그 연구 논문에 보니까 코로나 이제 최근에 나온 코로나 올해 지금 우리 25, 26년도에 접종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의 그 안전성 그 이제 베어스 이런 데다가 이제 올라오죠. 우리가 이제 이상 반응 신고 시스템에 그 신고를 한 거를 미국이나 일본, 독일 선진국들은 다 공개를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절대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공개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코로나 백신의 위험성, 그러니까 안전성 신호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신을 이제 접종을 하기 시작을 하고 어떠한 질병, 심근염에 대한 질병의 보고가 계속 올라오면 이거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그런 신호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고 여러 가지 이 통계적인 그 기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게 백신으로 인해서 이러한 질병이 일어났구나라고 밝혀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을 하고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CDC에서 이제 유출된 그 자료를 보니까 얘네들이 최근에 나온 코로나 백신이 병원에 이제 입원하는 거, 입원 확률을 50% 정도 줄여준다. 그 다음에 중증 확률을 몇 퍼센트 줄여준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약 한 9천억, 7천억 정도 들여가지고 530만회 분을 이제 구매를 해왔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에요. 기존에 이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항체가 있는지 아니면 1차 접종을 해서 백신으로 인한 항체가 있는지 2차, 3차, 4차 접종을 해서 몸에 항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안 한 겁니다.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신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을 비교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백신을 4,200만 명이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78%가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 항체를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백신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2023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보유율이 99.2%였습니다. 그 99.2% 중에 78.6%가 자연 감염이에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생성된 항체였다는 거죠. 이거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4,200만 명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했지만 3천 몇백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 질병청이 내놓은 자료입니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죠. 지금 이제 최근에 보세요. 매미 변종이 또 나와가지고 치명률이 높네, 전파율이 높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2023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99.2%가 항체가 있어요. 항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질병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존의 백신도 새로운 변종이지만 기존의 백신도 유효하다. 접종해라. 아니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 99.2%가 코로나 항체가 있다니까. 왜 또 자꾸 백신을 맞으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기존에 이러한 코로나 항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백신이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비교를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기존에 항체가 있든지 말든지
백신을 맞았든지 말았든지 그거를 고려를 전혀 안 하고 그냥 신규 백신은 여러분들의 병원 갈 확률을 55% 줄여줍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CDC가 했다니까요. CDC가 돈을 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에 참여한 사람이 이거를 이런 예방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 이제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발표를 못하게 합니다. 왜? 거기에 논문에 보면 13페이지에 그렇게 우리는 이런 기존의 접종 여부나 항체 보유 여부를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어요. 그렇게 적어 놓고도 제목을 그렇게 뽑는 거예요. 신규 백신 접종하면 예방 확률이 좋고 중증 병원 갈 확률을 이만큼 줄여줍니다라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목만 보죠. 그래도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초록이라도 봐요. 근데 그 제목이나 초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발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 질병청들 이 모질이 새끼들은 이 또 신규 백신이 또 예방 효과가 있고 중증 사망 방지 효과가 있으니 구매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열심히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모든 백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과연 대한민국의 백신이 이 허가된 백신들을 현미경으로 한 번이라도 들여봤을까? 질병청이 식약처에 제약회사가 식약처에다가 허가를 할 때 허가 보고서를 내잖아요. 우리가 임상시험을 해보니까 이러한 질병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제출하면 CDC는 식약처는 이걸 받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성분이 뭐고 이런 성분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부작용이 있고 없고 이런 거를 따져서 야 백신 줘봐. 그러고 현미경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현미경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거 안에 이물질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허가 보고서 이거 허가해 주세요 딱 내면 식약처는 약사, 변호사, 의사 몇 명 부릅니다. 보통 요즘 이제 좀 올라가지고 1호 대학 교수, 정교수 이상이면 35만 원 줍니다. 일당 35만 원 주거든요. 그 35만 원 받고 가가지고 보고서 봅니다. 보고 이거 오케이 허가해도 문제 없겠네 이렇게 허가를 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허가된 모든 약물을 다 이렇게 허가를 합니다. 그냥 전문위원회 열어가지고 제약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평가이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제대로 된 평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어도 부작용 문제가 있는지 이 부작용이 다른 약물하고 어떤 상호작용으로 해가지고 우리 몸에 또 어떤 시너지를 일으켜서 더 나쁜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이런 거 한번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안 한다니까. 그런데 이제는 심지어 미국에 그래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다라고 일컬어지는 CDC라는 놈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놈들이 가장 부패를 했더라고요. 그 놈들이 돈을 주고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계를 장난을 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그 정재훈이 이런 애들은 1차 접종자는 미접종자로 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백신은 웃긴 게 기본 접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 접종. 기본 접종과 추가 접종은 이제 부스터라고 하죠. 기본 접종이 1차와 2차 두 번을 맞아야 기본 접종을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맞고 문제 생긴 사람도 있고 한 번만 맞으신 분도 굉장히 많죠. 그 사람들은 미접종자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을 딱 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오히려 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누적을 하면 할수록 사망률이 올라가죠. 이거는 일본에 2,500만 명을 대상으로 일본에서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800명을 대상으로 1,800만 명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자료가 나오죠. 2,500만 명. 2,500만 명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사망자가
백신을 접종하고 3개월에서 4개월 자꾸 계속 늦어집니다. 늦어져. 명확하게 보입니다. 명확하게 보여. 이런 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접종자들 4,200만 명 접종해놓고 이상반응 다 수집해갔죠. 지금 자발적으로 이상반응 신고한 사람이 5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망자가 2,802명이에요. 중증 17,800명, 경증 48만 명입니다. 50만 명이 넘는 이상반응을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왜 어떠한 로트 번호가 어떠한 이 질병에 집중이 되더라, 어디에서 접종을 했더니 이쪽에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 이런 거 왜 안 하는 겁니까? 미국은 공개합니다. 미국 로트 번호별 이상 반응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일본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독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거, 우리 가족들이 접종한 거, 내가 접종한 로트 번호별 이상 반응을 질병청은 공개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이거 공개되면 절단 나거든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로트 번호가 이제 제조 번호란 말이에요. 제조 번호. 자, 제조, 우리가 물을 제조를 할 때 제조 번호별로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제조 번호에 1000개, 그러면 다른 제조 번호는 또 1000개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로트 번호는 10개 미만이고, 어떤 로트 번호는 10만 개고, 어떤 거는 100개, 어떤 거는 200개. 이렇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왜 로트별로 제조한 백신의 개수가 왜 다 다르냐? 왜 다릅니까? 성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 세계에서 여러 나라에서 검증을 했어요. 특정 로트는 사망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어떤 로트는 사망자가 없어요. 어떤 로트는 100명이 접종을 했는데 사망자가 20명이 나왔습니다. 어떤 로트는 10만 명이 접종을 했는데 사망자가 100명이 나왔어요. 어떤 게 더 위험합니까? 앞에 맞은 게 훨씬 위험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망률, 로트 번호별로 사망률이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세요. 로트 한 곳에서 제조를 했으면 그 동네에 맞춰야지. 물류 비용이 들잖아요. 여기에서 제조한 거를 저쪽에 가서 맞히진 않잖아요. 저쪽에서 제조한 거는 그 동네 맞고, 왜? 성분이 다 똑같다며요. 다 똑같다며. 그러면 로트 번호 가릴 거 없이 아무나 다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공평하게. 왜 그렇게 안 하는 겁니까? 왜 로트 번호를 다 섞어가지고 전국에 똑같이 뿌려요? 특정 로트 번호, 호준이가 맞은 인천에 있는 중학생이 맞은 로트 번호와 포항에 있는 우리 딸내미가 맞은 로트 번호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모은 게 한 240개 정도 됩니다. 질병청에는 50만 개가 있어요. 이거 공개하면 로트 번호별로 어떤 질병이 많이 나왔는지, 로트 번호별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질병청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 다 공개합니다. 왜 우리나라 공개 안 합니까? 이거 공개되고 백신 구매 계약서 이 두 가지만 공개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진상규명 할 필요가 없어요. 끝납니다. 우리가 지금 길에서 3년이 넘도록 이렇게 진실을 밝히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저놈들이 숨기고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든 정치인이든 정부든 왜 관심이 없습니까? 왜 관심이 없을까요? 이거 따지면 지놈들이 다 죽습니다. 문재인 저 빨갱이 새끼, 정은경, 우파, 국민의힘 저놈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에서 청소년들, 어린이들 백신 접종 안 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는 법안 국민의힘에서 발의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강제 접종 법안 누가 1호로 발의했습니까? 홍준표입니다. 홍준표. 똑같은 놈들이에요.
저놈들은 오직 권력밖에 모르는 놈들. 국민의 건강과 생명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나라 해먹어가지고 평생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까 그 생각밖에 없는 놈들이에요. 국민들이 저항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미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투표에 대해서 이야기 못하는 시절이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도 못해요. 5.18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 못합니다. 국민투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잡혀가요. 집회도 못합니다. 국민투표 제대로 해라라고 5명이 모여가지고 행진하면 잡혀가요. 불법입니다. 이런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부정선거 밝혀지면 다음은 백신이다. 지금 부정선거 하는 사람들 뭐합니까? 개헌 저지하고 거기 하러 갔어요. 개헌 저지 막았다 칩시다. 그 사람들 다시 부정선거 가죠. 백신 우리 차례 언제 옵니까? 우리 차례는 죽어도 안 와요. 정치인 놈들이 이 나라를 망치는 게 한두 가지입니다.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 그거 하러 가겠죠. 여기에 대해서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어요. 생각은 다 다릅니다. 생각 다 다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또 유튜브에서 이제 5.18 관련해서 몇 마디 하고 뭐 그래도 요즘 조회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한 2, 300명.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그 사람들 쪽지가 와요. 쪽지가 와가지고 야 백신 문제만 이야기하지. 백신 문제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5.18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 5호 담당관제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국민들 서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자, 5.18 예를 들어서 5.18에 북한군 소행이라고 이야기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 그러면 뭐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거짓말이야. 우리가 지금 그렇게 당해왔지 않습니까? 백신 문제 있다, 이물질 있다 몇 년을 외쳤더니 이제 한 5년 지나가지고 이실직고 하죠. 그래도 니네들한테 접종 안 했어, 걱정하지 마 이러고 그냥 넘어가죠. 이거 말 못하게 한 게 누굽니까? 국민 우리 서로가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 저는 제 생각을 여기에서 광화문에서 저의 생각 자유롭게 외칠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죠. 조금 있으면 우리 백신 문제 말 못할걸요. 진실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나라죠. 이 나라는. 대한민국에 진실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진실은 저 정치인 놈들을 이롭게 하는 말만 해야 그게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하지 않으면 저는 개돼지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개돼지라는 표현을 그 이야기를 듣는 것에 감사해야 될 정도입니다. 벌레죠, 벌레.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이야기 못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머지않았습니다. 그 머지않았던 게 몇 년이 아니고 이제는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앞으로. 저항을 국민들이 저항을 하지 않으면 저놈들은 자기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를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진실을 이야기해 오고 있다는 거. 물론 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죠. 이제 백신 문제가 정말 저도 할 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것저것 뭐 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백신 문제에는 뭐 당연히 제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문제에도 목소리를 낼 겁니다. 목소리를 내야. 그럼 제가 뭐 이게 시간이 허락한다면 뭐 여기저기 집회에 다니겠지만 진짜 이 토요일날 이렇게 4시간 달려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한두 시간 앉았다가 또 4시간 가면 밤이에요. 9시 10시입니다. 시간과 장소가 이렇게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아쉽지만 저는 온라인에서라도
지시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